이번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작품을 이제 문제로 출제한다고 하셨으니까 변형 문제는 따로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 작품 분석부터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어쨌든 시가 나오잖아. 그러면 시가 나오면 해야 될 일이 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야. 시가 나오면 뭘 해야 된다?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 판단을 중심에 놓고 보는 거야.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오든 아는 작품이 나오든 항상 그런 일은 기본 정서에 두고 그걸 토대로 작품을 해석해야 뒤쪽에서 낚이는 선지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테니까 그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문제 구성을 보면 첫 번째는 표현상 특징 문제 냈고, 두 번째는 시어와 식구 의미 파악하는 문제 냈고, 세 번째에서 보기 적용 형태 문제를 내는 거 너무 표준적이지? 그럼 이때 뭐부터 읽고 가야 되는 거야? 45번의 보기를 먼저 읽고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모의고사 해설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내신은 바로 작품 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여기 잠깐만 먼저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두 작품은 모두 자연물을 통해 삶의 고통과 희망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자연물, 그 삶의 고통, 하지만 그 고통 속에 희망이 있음,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겠죠. 가는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닌 뭐랑 뭐? 갈대랑 부평초를 통해서. 갈대는 바람 불면 쉽게 꺾일 수 있는 존재고, 부평초는 너무나 작은 풀이라 역시 물에 떠다니는 건데 바람 불면 휙하니 어디로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 그들은 그래서 바람 불면 죽어버리는 건 아니잖아. 오케이? 그렇게 삶의 시련에 굴하지 않고 고통을 직접적으로 대면에 극복이라는 키워드 잡아주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의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지금 뭐 알려준 거냐면 대상과 정서 태도를 다 알려주고 시작한 거잖아. 키워드 주고 시작한 거야. 맞나? 오케이. 갈대와 부평조 같은 자연적 대상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는 의지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알려주고 시작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두 번째 작품, 나는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장미. 그럼 장미가 뭐예요? 중심 대상. 그 장미를 통해서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기대했던 희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의 그 상실감과 고통과 희망에 공존하는 그 공존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노래한대. 즉, 장미는 가시가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기대했던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상실감을 노래한다는 걸 일단 알려주고 시작한 거야, 이 작품의 중심 정서 중에 하나를. 하지만 상실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고통과 희망의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썼다는 거. 하필이면 장미라는 소재를 생각해보면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꽃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유명하죠. 그래서 고통과 희망의 공존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땡큐! 라고 외치면서 자, 첫 번째 고정희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상한 영혼이라고 하는 역시 작품 속의 대상들이 확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작품은 혹시 처음 보는 작품인가? 모의고사는 처음 봤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설명 좀 해드릴게요.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꼭 배워야 되는 필수 작품 중에 하나가 맞아요. 자, 첫 번째 구절부터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갔는지 봐봐. 상한 갈대라도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미 보기 정보를 통해서 이 갈대가 중심 대상인 건 알고 있어. 맞죠? 근데 그 갈대를 수식하는 말을 보세요. 뭐래요? 상한 갈대랍니다. 연약하지만 시련과 고통의 상황에까지 놓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문제없어. 상한 갈대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그러니까 상한 갈대가 하늘 아래서 흔들리거리는 거는 힘겨운 상황인 거 맞는데 앞에 어떤 부사어를 사용했어요. 넉넉히 흔들린다고 표현했죠. 그럼 이 넉넉히라는 부사어의 사용을 통해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태도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죽어 이게 아니라 또 바람 오네 이러면서 설렁설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는 느낌은 의연함, 이런 식의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필기 잘 돼 있으니까 잘 메모 좀 해주세요. 흔들리는데 그래요. 뿌리만 깊다면, 즉 의지만 있다면 밑둥이 잘리도록. 야, 밑둥이 잘리는 건 보통 시련이 아니야. 그쵸? 완전히 근본이 다 작살나는 거죠. 하지만 뿌리만 있다면 밑둥이 잘리는 속에서도 뭐는 돋을 거야? 새순이 돋을 거래. 그치? 우리가 분명히 아까 보기의 정보를 읽고 왔으니 고통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강인한 의지만 있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을 거라고 말하는 얘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아, 얘 또 화면 또 나갔네. 때릴까? 때리면 될까? 아, 환장 먹었어요, 진짜. 돌아왔어요, 또. 미치겠네. 자, 세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자, 뭐뭐 하자라고 하는 거 우리는 무슨 영어미? 청유 영어미라고 표현하고, 이때 화자가 뭐뭐 하자라고 말하는 건 너 보고 하라라고 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냥 우리 함께 해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의지의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명령어도 의지의 표현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육사시를 보면 명령어를 쓰지. 근데 그게 결국엔 나를 향하는 말이잖아. 그래서 그것도 강인한 의지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알아두자. 아무튼 충분히 흔들릴 필요가 있다. 뭐요? 상한영혼. 참고로 이 상한영혼은 아까 상한갈 때랑 똑같이 연결되는 말일 거야. 그래서 충분히 흔들리면서 뭐에게 가자? 고통에게로 가자. 그러면 고통을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뭐 해야 된다? 맞서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네. 됐나? 1년의 정보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흔들리자라고 상한 영혼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형태였으므로 우리는 이 작품은 대상에게 말을 거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이런 서술상 특징도 아니지. 표현상 특징 요소도 좀 챙겨놔야겠죠. 계속합니다. 2연.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의 피라도. 자, 이번에는 대상이 또 바뀌었어요. 부평초. 하지만 이 부평초 역시 비슷한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거라는 거 예상이 되죠. 어떤 상태야?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야. 아까랑 똑같죠? 상한 갈대였고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잖아. 역시 부정적 상황에 놓이는 상태고 이때 기반이 없다, 약하다는 뜻이 되겠지. 근데 그 녀석이라도 물이 고인다면 꽃은 필 거라는 거야. 부정적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는 법. 그 희망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 얘기하며 이 세상 어디서나 게으른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을 켜지듯이라고 말했고요. 여기서 그럼 말하는 이 겨울과 등불은 게으른 왜? 물이잖아. 생명력. 등불은 왜? 빛이잖아. 생명력. 오케이. 생명력을 주는 어떤 희망에 대한 단어 사용을 하면서 이걸 무슨 법으로 표현했죠? 대꾸법 통사 구조의 반복입니다. 대꾸법은 왜 쓰는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리 부정적 상황에 놓이더라도 희망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법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뭐 하자고요? 가자고요. 또 청유형 의지 반복했습니다. 청유형 어미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말 나올 수 있겠죠? 가자 고통이요. 뭐 하자? 살을 뭐 하자요? 심지어 맞대고 가세요. 고통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맞서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써놨죠? 고통의 적극적 수용이라는 말 써졌죠.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니까 무슨 법? 또 서리법까지 표현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표현상 특징 많이 잡히고 있어요. 대꾸법, 서리법, 그리고 어미의 반복 이런 요소들 잘 챙겨놓자. 그래서 힘들기로 작정한다면 그치? 우리는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시련과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며 근데 이제 3년에서 진짜 결론을 내겠죠. 뭐라고요? 이 고통과 서름의 땅을 헐헐. 자, 이런 시어를 뭐라고 부른다?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가 존재하면 나타나는 효과는 3가지. 강조. 왜? 반복이니까. 근데 강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생동감부터 먼저 얘기하지. 생동감. 생동감 있는 표현. 그래서 음성상징어라는 시어가 나오면 선지 중에 음성상징어를 통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같은 선지가 제일 잘 나오는 편이야. 근데 그거 말고도 하나 더 방금 얘기했던 반복이니까. 음성상징어는 어떤 특징이 있다? 첩어적 특징이 있다. 그래서 반복이 되고 반복이니까 리듬감이 만들어진다. 생동감, 운율감, 현장감 이런 식의 키워드를 잡아주면 좋아요. 알겠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생동감, 운율감, 현장감 이런 식의 단어들을 기억해 놓자. 음성상징어의 기본이야. 그래서 서름의 땅을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 자, 수식하는 말을 또 보시면 되는 거야. 뿌리가 깊은 벌판의 설이잖아. 그럼 뿌리가 깊다는 건 의지가 굳셈, 강함, 흔들리지 않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자, 이런 식으로 듯이 나왔으니까 뭐예요? 비유적 표현이죠? 당연한 겁니다. 뭐 직유법, 은유법, 허리법이 나오면 비유적 표현이라고 말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어야 돼요. 그게 정의잖아. 비유적 표현에 속하는 게 직유, 의인, 화류, 대꾸 이런 화류 등 같은 표현이니까. 아무튼 부는 것처럼 영원한 눈물도 없고 영원한 비탄도 없어. 그렇죠? 그럼 눈물과 비탄은 누가 봐도 세모 쳐야 되는 단어들이고요. 근데 이 녀석들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또 쓴 거야? 대꾸법을 쓴 거지. 오케이? 슬픔과 고난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캄캄한 밤일지라도 뭐가 올 테니까? 마주잡을 손이 오겠을 테니까. 그럼 이때 손은 나와 함께 해주는 동반자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부정적 상황에 놓일지라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고 꿋꿋한 의지를 지켜내며 그 시련을 이겨냈으면 좋겠어라는 의도를 말하는 시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괜찮나요? 오케이. 만약에 이쪽 뒤쪽 문제에서 단독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풀면 될 텐데 우리가 마땅히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작품 이제 서술을 쓰면서 밑에
이런 멘트를 좀 달아놨거든요. 이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아니 개인적이 아니라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 오른쪽에 써놓은 저 감상의 기준을 토대로 작품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가봅시다. 대상이 뭘까? 태도가 뭘까? 이미 우린 다 알고 있어. 장미라는 대상을 통해서 삶의 고통과 시련의 혼재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림을 슬퍼하지만 그 혼재에 대해서도 어떤 공존한 삶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한 시다. 갑니다. 눈먼 손으로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네요.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잠깐만. 일단은 내가 눈먼 손으로 삶이라는 걸 만져볼 수는 있는 게 맞아? 삶이 만지고 싶다고 만져지는 거야? 아니지. 그래서 밑에 써놨죠? 뭐라고 한다고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혹은 다른 말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그리고 이거 써놓은 거 빼먹었네. 이 문장은 원래 주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내가 눈먼 손으로 삶을 만져보다 라는 문장 구조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법도 쓰여 있는 거죠? 토치도 쓰여 있습니다. 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와 도치의 병식을 통해서 현재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 내가 만져보는 도구인 손은 무슨 손이었냐면 눈먼 손이라고 표현했죠.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건 대상을 볼 수 없다는 뜻이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상징하는 것이겠지. 됐나? 그런 상태에서 그걸 뭐라고 인지했어요? 가시투성이라고 하는 시어로 인식했습니다. 고난과 고통, 상처, 아픔, 뭔가 부정적인 단어들을 집어넣으면 다 되겠죠. 오케이? 나의 삶은 온갖 아픔과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됐나? 두 번째요. 가시투성이의 삶의 올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 지었지. 자, 그럼 이건 미친 건가? 가시투성이의 삶이면 아파 라고 해야 될 텐데 나는 뭘 했냐면 자, 화자인 나가 가시투성이의 삶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어요? 미소를 지었다잖아. 그럼 이때 미소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나 아프다면 그 뒤에 올 그 희망과 아름다움은 그만큼이나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하잖아.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요. 됐어? 그럼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삶에서 겪고 있는 아픔을 말하는 거라면 장미꽃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겪게 될 기쁨과 희망의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겠지. 상징적 시어 이미 문제 없는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장미꽃이 피어난다고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까지 끊어놓고 그 다음에 해도라고 연결해놨어요. 그죠? 참고로 일단 여기서 고통을 잊을 수 있다라는 얘기 없다는 얘기가 이 문장은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만큼 강한 아픔이었다는 말을 무슨 법으로? 서리법으로 강조한 것이고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해도라는 말은 어쨌든 그 뒤에 다가올 희망을 나는 너무너무 그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야? 지금 일요일 오전 11시에 늦잠 좀 잔 다음에 아침에 눈 뜨면 한참 애니메이션이랑 뭐 그렇죠? 비디오 소개 한참 해주는 프로그램 하고 있을 때잖아. 그거 보면서 하루를 노닥노닥거리면 얼마나 좋을 거야.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공부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러고 있는 건데? 10년 후도 왜 레벨 아니야? 당장 3년 후부터 그 뒤에 이어질 더없이 많은 기나긴 시간들을 계속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서잖아. 그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야? 4년인가? 아무튼 간에 그래요. 맨날 우리 부모님들이랑 기성세대가 하는 말이잖아. 대학 가면 이런 표현을 쓰죠. 대학 가면이라는 표현. 요즘의 대학은 옛날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때의 대학도 달랐고 뭐 우리 부모님이 겪었던 세대의 대학도 다르지만 갑자기 딴 얘기지만 조금만 얘기하면 그 선생님이 우리 고등학교 고3 친구들한테 이제 상담할 때 자주 하는 그리고 어머님이랑 상담할 때 같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태도고 그 태도를 만드는 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거든. 가슴이 시켜야 하는 거야 진짜로. 그럼 이때 말하는 가슴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미래에 대한 의욕과 희망이 있어야만 지금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겠어?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하는 사람은 이거 지금 고역일걸? 여러분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은 딱히 안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엄마가 시켜서 해요 라는 사람 없죠 여기선? 예전에 선생님이 그런 친구도 있었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니 뭐냐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친구인데 그 자사고 면접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카메라 놓고 가상 면접 해놓고 이제 한번 시켜본 거야. 이 녀석 어떻게 대답하나 궁금해서 이제 시켜봤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묻는 게 뭐겠어? 지원 동기가 뭐냐고 묻잖아. 자, 우리 학교에 지원한 동기가 뭐죠?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놀랍게도 선생님 그런 친구가 있나요? 라고 말을 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진짜 그런 대답을 했어요. 엄마가 가래서요.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
아니 그런 친구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 친구가 놀랍게도 국어는 1등급, 영어도 1등급, 수학도 1등급을 찍는 친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사고 지원을 하죠. 여기서 1등급이라는 표현은 이제 고등학교 기준으로 1등급이라는 얘기였고 중딩 친구였으니까 AAA 나온 친구였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근데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오래 못 버텨요. 고통도 이겨내면 얼마나 달콤함이 있는지를 나중에 살아보면 알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 딱 올라가잖아? 그러면 도와줄까? 자, 나중에 대학에 올라가고 나면 이제 내가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대학 레벨이 결정되는 거 맞지? 그러면 참고로 내가 대학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은 뭐가 특징이냐면 나와 비슷한 정도의 노력과 어떤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가 돼. 유사한 친구들이 모인다고요. 유유상종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의 문화가 발생하고 그것이 나중에 사회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맨날 하는 얘기가 학연, 혈연, 지연 얘기를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만큼의 눈높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걸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10분 공부하면 내 미래의 아내와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는 얘기도 하는 거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미래의 남편감, 미래의 아내 뭐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주는 게 학업이고 학업만큼 아니야. 그것까지는 좀 어설픈데 학업은 대체적으로 제일 쉬운 스펙 상승 도구 중에 하나야.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야. 나중에 이건 대체가 안 돼요. 진짜 대체가 안 돼요. 겪어보면 알 거예요.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시 얘기하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거의 장미꽃 같은 느낌일 거예요. 겁내 아프죠? 힘들죠?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거지만 나중에 이거 다 이겨내고 룰루라라 이제 학교 과잠 딱 입고 이제 밖을 나서잖아. 근데 그 과잠에 S로 시작하거나 Y로 시작하는 거나 K로 시작하는 그런 것들 있지. 어깨의 힘부터가 달라진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다를 거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어깨의 힘이 중요한 거야.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했고 이만큼의 결실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회적 인정이 부여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이유도 당연히 그 정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과거를 통해서 보여준 거기 때문인 겁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오케이? 내 수능 성적이 111만 찍을 수 있다면 지금의 이 일요일 출석 고통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자, 첫 번째 2년까지의 내용, 아니 3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서리법 당연히 확인되실 거고요. 참고로 여기서 인고의 결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여기 옆에 가정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중간에 쭉 하고 발을 그어놨지.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가 화자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판단이야. 오케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다리며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었죠. 됐죠? 근데 이 다음 년으로 넘어가면 자, 요 사연이 뭐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 1, 2년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형태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봤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됐냐? 이 내용을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봤지. 그런데요. 자, 이제 실제로 벌어진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하고 끊자. 이때 그라고 하는 건 화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화자 자신을 3인칭화 시킨 거예요. 한 발자, 내가 그래서 기다렸거든. 한 발자 멀리 서서 그래서 기다려봤더니 이 존재에게는 많은 가시가 있었어.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 그러나 뭐예요? 시상의 전환, 시상의 반전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다음에 원래 왔어야 되는 건 뭐예요? 아름다운 장미꽃의 만개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하였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기대의 좌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화자는 말합니다. 그러니 그대여 이제 말해줘. 이때 그대라고 하는 게 굳이 딱 뭐라고 찝을 수는 없겠지만 이 글을 보는 우리일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사회일 수도 있고 혹은 아직 시간이 덜 됐다고 말한다면 세월일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 누군가에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 뭐라고요? 삶이라는 건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를 도치법 써서 장미와 가시와 장미의 관계가 뭔지를 규명하고 싶어하는 화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녀석을 장미라는 단어와 가시라는 단어를 장미가시, 가시장미, 장미와 가시, 가시와 장미 이런 식으로 말장난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언어유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럼 여기서 언어유희를 쓰고 있는 것은 약간 뭐랄까 그 고통과 희망의 공존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지 장미를 보지 못하는 슬픔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가시가 아니 장미가 기다린다고 언젠가 오냐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안 온 게 확실하잖아. 그럼 나는 언제까지 아파야 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그럼 나 자신이 가시가 되어야만 하는가? 라고 말하는 가시와 자신의 동일시까지 이어지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이 얘기를 뭐라고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그냥 풀어서 써놓은 거거든요. 풀어서 써놓은 거거든요. 이 해석은. 정리해보자면 인고의 세월과 끝끝내 충족되지 못한 기대로 인한 좌절과 분노의 표현 구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이걸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훗날의 행복을 위해 고통을 참는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이거든. 그 믿음이 과연 맞기는 한가? 라고 하는 의문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 여기다 CF로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방금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이라고 이해를 해달라 라고 말했잖아. 우리는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작품의 해석 파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마무리하고 실제로 우리가 풀게 될 문제는 요거랑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볼게요. 가와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두 작품은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대요. 하나씩 따져봅시다. 일단 가에는 공간의 이동이 있나요? 네, 몇 근거가 어디예요? 3년, 고통과 서러움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라고 했었지. 이동이 뭐야? 물론 화자가 이동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동을 확인할 수는 있어. 근데 하나 더 물어보자. 그러면 공간이 이동했으면 시상이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거야? 그렇지, 확실히는 아니야. 얘들아, 입체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하나의 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동그랗지만 여기서 보면 짝대기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입체적이라고 말하는데 공간에 이동을 했다고 시상이 입체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 이 두 개의 연결관계도 잘못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나의 경우에는 심지어 공간의 이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워버릴 수 있죠. 2번, 두 작품 모두 서리적 표현을 사용했어. 자, 끊어. 무조건 끊어가. 첫 번째, 가에서 서리법 어디 썼죠? 어딘들 못 가랴. 나에서는 잊을 수 있을까 버리지 못하리요 였지. 서리법을 사용한 거 맞고요. 이를 통해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 맞냐? 맞죠.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희망을 얘기하고 우리는 언젠가는 희망의 시간이 올 테니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니까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거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괜찮죠? 3번, 두 작품 모두 음성상징어를 활용해서 시적 상황을 쓴다고. 봐봐, 음성상징어를 활용한다는 말을 쓰면 엔간에선 생동감, 현장감, 사실성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짝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런데 가에는 헐헐이 있었지만 나에는 음성상징어가 아예 없었잖아. 오케이? 땡. 4번, 가는 명령형 문장이 아니라 무슨 명령형 문장이야. 청유형인데 가자라고 말하는 건 청유형이죠. 나는 청유형 문장 아니에요. 말의 주어라고 말했는데 얘들아, 말의 주어가 명령형인 건 이해할 수 있니? 말의 주어는 주어라의 오불급식 현상인 거야. 그쵸? 오케이. 주어라라는 말을 주어로 바꾼 것 뿐이니까 명령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즉, 지금 이 녀석은 선지를 서로 뒤바꾼 거죠. 가는 청유형 문장을 통해, 나는 명령형 문장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게 맞는 거죠. 됐나? 5번,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했대요. 참고로 이런 문제 풀 때 얘들아, 대상이 뭔지도 꼭 주의해서 살펴야 돼요. 그냥 시각적이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후각적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한 건 뭐예요? 흔들리는 부평초 이런 것들이었죠. 흔들리고 있다는 건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거고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대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설명 가능하죠. 이게 각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나에서는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했대. 일단 나의 후각적 속성이 존재는 해? 없지. 그래서 답은 쉽게 5번은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뒤쪽에 대상과의 관계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이런 문제가 보통 3점으로 바뀔 때는 그런 부분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체크했길 바랍니다. 두 번째, 44번의 문제를 가보면 둘 다 손이라는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를 내놨네요. 가에서의 손은 마주잡을 손이었고요. 나에서는 눈번 손이라는 시어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체크. 두 녀석 모두 화작의 동정심을 유발해. 동정심이랑 상관없죠?
동정심이라고 하는 건 이해와 연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상관없는 말. 두 번째, 모두 화자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계기이다. 이게 잘못됐죠? 내가 손 때문에 부정적 현실을 극복한 게 아니잖아. 오케이? 역시 마찬가지로 눈먼 손도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계기는 아니겠고요. 세 번째요. 기억은 화자를, 즉 마주잡을 손은 화자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존재입니다. 맞죠? 나와 함께 희망의 길로 걸어갈 존재일 테니까 가능해. 근데 니은은 화자를 현실에 만족하게 하는 매개체? 아니죠. 이 부정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니지. 현재의 부정적 현실을 인지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 오케이? 그래서 만족하게 한다? 말도 안 됩니다. 4번. 기억은 화자가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이고 그렇지. 근데 이건 미묘하지만 가능할 수는 있지. 그렇죠? 왜냐? 마주잡을 손은 내가 마주 잡고 싶은 손일 테니까.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세모가 나오면 뒤가 X요. 니은은 화자가 경외감을 느끼는 대상이래. 자, 경외감 무슨 뜻이라고? 경외감이 무슨 뜻이야? 숭배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는 오케이 그런 대상입니다. 선생님이 오른쪽에 이런 단어를 집어넣어놨어요. 선생님이라면 이거 변형 문제를 만들려면 이런 거 낼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화자의 정서 태도를 판단하는 선지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낚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 자, 여기 있는 말 정도는 다 알고 있는지 말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현학적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건 무슨 뜻이야? 학문 탐구? 너 끝내면 안 돼. 똑똑한 척. 그렇지. 재수 없음이.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투라고 이해하면 돼. 굳이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어려운 공식을 동원해가면서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죠. 선생님이 요즘 마비노기 모바일이라는 게임을 와이프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랑 같이 해요. 같이 들어가서 이제 뭐 막 들이받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고 선생님이 할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주 쪼렙 같은 레벨의 상태겠죠. 그런데 그래서 도대체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거든? 인터넷 찾아봤더니 선생님이 하고 있는 클래스에 어떤 직업의 어떤 공식을 써놨는데 거기에 막 시그마에 막 파이에 난리가 난 거야. 치명타 공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뭐 시그마 X, 뭐 파이, 뭐 무한대가 어떻게 수렴하고 막 그렇게 써놓은 거야. 아니 그게 왜 필요해? 3번 누르면 세요. 3번을 누르세요 하면 된 거지. 참고로 딱 그런 게 현학적인 거잖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투. 오케이? 재수없이. 아니, 뭐 재수없다는 말은 좀 오바스럽다. 그래도 그 사람도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건 맞으니까 이걸 재수없다고 하는 건 좀 오바스럽긴 한데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말하기라고 할까?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 애상적은 무슨 뜻이야? 그냥 슬픔이라고 말하면 안 돼. 겁나 슬픈 거 아니야. 완벽하게 반대로 가셨어요. 애상적인 건 겁나 슬픈 게 아닙니다. 아련하다 혹은 잔잔하다, 고요하다. 이 말을 꼭 같이 기억할 것. 그래서 애상적일 때 자주 틀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 사랑하던 나의 사람이 죽었다. 그럼 애상적이 맞아 아니야?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애상적이야? 애상적인 건 까비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100점인데 이 정도의 레벨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지금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잔잔하고 고요한 슬픔, 차분하게 푹 가라앉는 듯한 슬픔 그 정도의 레벨이다. 알겠지? 애상적 조심하시고 목가적인 건 뭡니까? 이거 목가적도 시험에 나오는 용어예요. 목가적인 건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아니야. 참고로 윤석에 비슷한 단어는 전원적이야. 그렇지. 향토적 느낌이 나오는 걸 목가적이라고 불러요. 시골 풍경의 느낌이 나오는 거. 그렇지? 옆에서 소한머리가 마구간이 아니고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간이 아니고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그러지? 잠깐만. 단어가 뭐지? 송아지 사는 데가 이름이 뭐지? 야, 송아지가 정육점에 살아. 야, 그건 좀 슬프다. 잠깐, 송아지가 사는 데 이름은 뭐지? 외양간. 진짜. 정육점은 좀 그래. 자,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뭐 외양간이 있고 옆에 시냇물 흐르고 가지 잡으러 가고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이 작품을 목가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어들도 너희들 진짜로 골치 아프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단어들이니까 나올 때마다 지금 우리도 새롭게 배운 사람들도 몇 가지 단어들도 몇 가지 있었던 거잖아. 머릿속에 잘 새겨놔. 자, 그래서 4번까지 아니었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기억, 마주잡을 손은 화자에게 도움이 될 연대. 연대는 무슨 뜻이야? 함께하다라는 뜻이죠. 함께하는 대상이라는 뜻이고 니은, 눈먼 손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 그렇지. 내가 삶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삶이란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거기부터 시작하면서 나는 삶을 만져보면서 가시투성이를 인식했으니까요. 됐죠? 매개체라는 표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45번. 자, 보기는 다 읽었으니까 선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1번. 가에 밑둥이 잘려도 새순이 돋는다는 모습은 있는 말 맞아요.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력의 의미를 보여주는 생명력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구나. 큰 문제 없죠? 나타낸 거 맞죠? 고통이가 살 맞대고 가자, 맞대고 가자라고 말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직접적 대면과 극복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 말했죠? 여기서 의지란 단어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가자라고 하는 청유형 어미 때문인 것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었다고 했었죠? 지금 현재의 고통과 아픔은 미래에 대한 미래에 더 많은 더 커다란 희망과 기쁨의 것이 될 것이니 나는 이겨낼 테야라고 하는 의지라고 했었죠. 그 녀석은 기대했던 희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상실감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실현만 된다면 그냥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으니까 잘못된 설명 3번. 그럼 봐. 이 문제가 3점인 이유는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지금 우리는 이런 19절을 만날 수 있니 없니? 있지.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니 없니? 있잖아. 그치? 본문에서 한 개 들고 오고 보기에서 하나 들고 오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근데 고급 단계에서는 우리는 거기까지 봐야 돼. 뭐?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게 맞는 건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이 녀석은 연결될 수 없는 말이잖아. 엉뚱한 지점을 찍고 온 거잖아. 그쵸?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4번. 나의 삶은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는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는 거. 왜? 방금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우리가 확인했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5번. 뿌리 없이 흔들리는 가시가 많은 이런 것들은 고통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하는 시어다라고 하는 설명까지요. 우리 뻔히 알 수 있는 요소까지 설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학평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아마 풀어봤던 문제들이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석들 같이 챙겨주시고요. 참고로 이 프린트는 다음 주에도 좀 들고 와주시고 다음 주에 요거 나머지 진행한 다음에 과제물도 함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고요. 시연이랑 하늘이는 아직 풀던 거 마저 풀고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마저 풀고 들어가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